오늘 사회 수업은 고려 청자에 담긴 우수성과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봅시다. 요 차시입니다. 사회교과서 45쪽입니다. 우리 지금 고려시대에 공부하고 있죠. 고려시대에도 다양한 문화들이 있었는데 그 문화재들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고려청자입니다. 고려청자 많이 들어봤죠? 한번 고려청자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고려청자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예술품이다. 청자는 만드는 기술을 본래 중국에서 들어왔으나 고려는 상감이라는 공예 기법을 도자기에 적용해 상감청자라는 독창적인 예술품을 만들어냈다. 상감 기법이 뭔지 한번 보자. 이거는 청자의 상감 기법은 표면에 무늬를 새기고 거기에 다른 흙을 메운 후 유약을 발라 굽는 방법이래요. 상감 기법 보자. 무인정권 때 고려 청자는 더욱 발전해서 12세기 중엽엔 상감 청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청자 많이 무늬를 낼 봤었죠. 부분을 음각으로 파낸 후에 흰색 흙과 붉은색 흙을 넣어 표면을 고른 다음 불에 구우면 흰색 흙은 더욱 뽀얗게, 붉은색 흙은 검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상감 기법이라고 이러한 상감 기법은 자기의 종주국인 중국에도 없는 것을 고려에서 처음 개발한 비법인데요. 상감이라는 독특한 비법은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상감 기법은 전통적으로 발달해왔던 7기의 나전 기법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전은 전복 껍질 등을 물건의 표면에 새겨넣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려시대에는 이 나전 기법이 눈부시게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금속공예의 은입사 기법에서도 상감 기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1177년에 은입사 기법으로 만들어진 이 청동향로는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높은 수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은입사 기법은 주조된 금속 물건의 표면에 홈을 파고 은을 두드려 박는 기법을 말하는데요. 표면을 파고 다른 재료를 넣어 문양을 장식하는 방법은 청자의 상감 기법과 같은 것입니다. 저런 식으로 문화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청동으로 만들어진 이 대단한 것 정경엔 같아요. 길게 늘어진 버드나무, 휘날리는 갈대, 물새떼, 물위를 떠다니는 물오리 등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아름다운 정경이 펼쳐져 있는데요. 마치 붓으로 그린 그림을 보는 듯하죠. 이처럼 고려시대에는 나전, 칠기, 금속공예 등이 크게 발달해 상감청자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나전칠기, 아까 나전칠기 나왔지? 나전은 전복 껍질 등을 물건의 표면에 새겨 넣는 것을 말한대요. 여러분, 나전칠기 보면 아주 그 할머니 댁이나 어르신들 사용하는 그 장롱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많거든.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 것 같아. 고려시대는 그런 나전칠기 기법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화재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 다음 이 청자는 상감기법이라는 상감이 뭐냐? 표면에 무늬를 새기고 거기에 다른 흙을 메운 후에 유약을 발라 굽는 방법을 상감기법이라고 해요. 그런 방법을. 알았지? 청자를 만들려면 그릇을 만드는 흙의 종류부터 달라야 했다. 그리고 청자를 구울 때 높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가마를 만드는 기술, 가마솥, 가마, 뭔지 알겠지? 가마를 만드는 기술과 불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해야 했다. 더불어 광택을 내고 단단하게 하기 위한 유약, 겉에 바르는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야 했다. 고려 청자를 보면 고려의 도예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다. 이런 도자기나 이런 걸 만드는 기술이 정말 뛰어났다고 합니다. 먼저 흙을 물에 풀어 잔물을 제거하고 고운 흙을 걸러내는 수비 작업을 거친 다음 찰기가 생기도록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반죽을 물레 위에 올려놓고 물레를 돌려 원하는 모양을 빚어내는데요. 도공이 반죽에 손을 대니 순식간에 도자기의 꼴이 갖춰지는군요. 이 성형 단계를 익히는 데만도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도자기 하나에 담긴 도공들의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이 가지 않나요? 성형 작업이 끝난 도자기들은 5일간 자연 건조 과정을 거쳐 정형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자기의 울퉁불퉁하고 거친 표면을 깎아내고 두께를 조정하는 작업이죠. 표면을 고른 도자기엔 다양한 문양을 새겨넣게 됩니다. 도자기의 표면에 글자나 그림을 오목하게 파서 나타내는 음각 기법과 디자인에 따라 아예 도자기의 앞면에서 뒷면까지 완전히 판의 모양을 만드는 두각 기법. 디자인된 그림에 따라 도자기의 표면을 깎아내는 양각 기법. 이 기법은 그림이 도드라져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음각 기법으로 문양을 낸 자리에 다른 색의 안료를 칠하는 작업까지. 다양한 기법으로 장식된 도자기들은 20여일간 자연 건조시킨 다음 가마에 넣어 섭씨 800도에서 30여 시간 동안 초벌구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연유약을 자기의 표면에 고르게 바릅니다. 이 유약에는 미량의 철분이 있어 나중에 구워냈을 때 푸른 빛을 띠게 된다고 하는데요. 불순물이 들어가면 녹황색이나 흰옥색을 띠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마에 넣어 섭씨 1300도에서 5, 60시간 동안을 구우면 마침내 완성을 보게 됩니다. 고려 청자의 비색은 백토, 유약, 그리고 장인들의 혼과 정성, 이 모든 것이 함께 빚어낸 것은 아닐까요? 와, 예쁘다. 자, 그럼 이런 고려 청자 이런 식으로 문양 무늬도 있고 했대요. 문화재를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간송 전영필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문화재 수탈에 맞서 문화재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전영필은 개인 재산으로 문화재를 사들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청자 상감 문학무늬 매병이다. 전영필은 2만 원을 주고 매병을 샀는데 이는 당시 집 20채 가격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다. 이후 일본인이 4만 원의 청자를 사겠다고 했지만 문화재를 지키려고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박수. 구름과 학의 모습을 새겼대요. 여기에다가 이게 매병이야. 인구가 좁고 여기 넓은. 예쁘다. 고려청자는 주전자, 의자, 찻잔, 베개, 향로 등 다양한 용도로 쓰였다. 청자는 만들기가 어렵고 가치가 높은 제품이라 왕실과 귀족들이 주로 사용했다. 고려 청자의 당시 귀족들의 화려한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무엇일까요? 저는 10세기 이전에 만들어졌고 1300도 뜨거운 열기에서 탄생하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은은한 푸른색을 입고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에 따라 종류도 다양하죠. 네, 천년의 비색을 자랑하는 저의 이름은 고려청자입니다. 와, 색이 정말 아름답다. 흙을 다지고 모양을 만들어 문양을 넣고 가마 속에서 한 번 구운 뒤 유약을 바르고 건조시켜 다시 가마 속에 넣고 구워 단단하게 만든 고려청자. 청자는 중국 송나라에서 비롯되었지만 고려인들의 집념과 열정 속에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욱 뛰어난 청자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탄생한 고려청자의 특징,
푸른 창공을 나는 항무늬와 부드러운 허리곡선, 그리고 은은한 비세까지 고려인들의 창의력이 세계사에 빛나는 고려청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릇색의 푸른 것을 고려인들은 비색이라 부른다. 근래에 들어 그 제작이 더욱 정교해지고 색이 더욱 좋아졌다. 잠깐, 이름이 어렵다고요? 도자기의 이름은 종류와 기법, 표현된 무늬와 용도순, 이름 하나로 도자기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자기 형태. 저는 단순한 도자기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의 미와 독창성을 품은 천년의 비색을 자랑하는 고려청자입니다. 와, 아름답다. 지금 보면 얘들아, 아까 비색이라는 표현 나왔죠? 이렇게 비색, 이런 식으로도 다양한 종류로도 만들어서 사용을 했대요. 다양하고 섬세한 문양을 그대로 드러내는 기법. 그것은 고려만의 독특한 상감 이게 바로 기법이었다. 상감 기법입니다. 먼저 그릇 표면에 원하는 문양을 파낸다. 이게 상감 기법. 그런 다음 파낸 곳을 색깔이 다른 태토로 메운다.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빈틈없이 메운다. 태토가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또 다른 표면을 걸로 메우는 긁어내면 거야. 새로운 문양이 기물에 새겨진다. 와, 이것이 바로 고려만의 비법, 상강 비법인 것이다. 그 다음 양각 기법은 이렇게 두드러지게 주변을 파내는 거야. 우리 왜 찰흙 갖고 만들기 할 때 이런 거 많이 해봤지? 다음 음각 기법은 이렇게 파내는 거야. 오목하게 새기는 방법, 파내서. 너무 아름답다.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봐야겠다. 투각 기법은 이렇게 완전히 파내는 거야. 구멍 뚫리듯이. 이렇게 파내는 거야. 이렇게 다양한 조각 기법인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려시대에는 청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고려 귀족들은 어떤 생활을 했는지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자. 민가 50여 채를 헐어서 태평정을 짓고 그 곁에 유명한 꽃나무와 기이한 과실나무를 심었으며 진기하고 아름다운 장식물을 좌우에 늘어놓았다. 정자의 남쪽에는 못을 파서 관란정을 지었으며 그 북쪽에는 지은 양이 적은 청자로 지붕을 덮었다. 와, 대체 고려시대 귀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던 거야? 기와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런 항아리와 자, 이건 뭘 것 같아요? 청자 배 모양 뭐에 썼을 것 같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건 또 뭘 것 같아? 얘도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 사회책 47쪽에 고려 귀족들의 생활 모습을 상상해보고 기록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잠시 후에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기록 먼저 합시다. 화이팅!